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금요일 스냅이 급락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떨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은 5%, 구글이 약 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약 3% 하락하면서 빅테크에 흔치 않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제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 장기 투자로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SM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TSMC도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빅테크 관련 리포트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동학개미가 주도하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시장의 주도 세력이 숫자만 따지는 전통 기관 투자자에서 미래의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는 새로운 세대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상승 이슈로는 경기 민감주와 혹은 배당주와 같은 투자가 아닌 비싸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타 경영진이나 그 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팬덤 역시 무형의 자산으로서 밸류에이션에 녹아듭니다.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 플랫폼, 신재생 에너지의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판매 대수를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무시하고 종목에 접근한다면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시장은 변화하는 생물입니다. 장이 폭락할 때는 다 끝장이구나 라는 느낌이지만 조금만 반등하면 낙관론이 넘쳐납니다. 마치 지금 스냅의 여파로 인해 페이스북 5% 하락, 구글 3% 하락으로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은 끝났구나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이 좋아도 또 장이 나빠도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려는 대상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빅테크여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에 높은 비중으로 빅테크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시가총액 탑10 기업 중 나스닥 지수 수익률을 이긴 기업은 현재 빅테크 뿐입니다. 그리고 왼쪽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나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근 길고 긴 싸움이었던 테슬라의 공매도를 계속쳤던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더 이상 테슬라 하락에 베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조차 이제는 테슬라가 하락이 아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최근 테슬라는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에 대해 경기 민감주 혹은 저평가 고배당주의 비중에서 조금씩 혁신 기업으로 비중이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삼성증권에서는 5가지 조건을 말했는데요. 먼저 수요 탄력성이 낮은 필수 아이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 셋째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권, 넷째는 강력한 재무제표와 풍부한 현금 보유량, 마지막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고평가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빅테크인데요. 빅테크의 조건 중 아까 말씀드린 수요 탄력성이 낮은 필수 아이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이미 혁신을 가져왔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애플 생태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구매하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이폰, 에어팟, 맥북, 애플 TV,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수도 없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과 클라우드가 있고 아마존은 이커머스뿐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과 클라우드가 있죠. 그리고 구글은 검색뿐 아니라 유튜브,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 빼고 모두 이 기업들의 고객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현재 이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2%나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PC OS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39%이고 구글은 유튜브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이
37%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전 최근 빅테크와 관련된 이슈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빅테크 규제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 페이스북 내부 고발이 화제가 되었었고 상원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해한 정보가 담긴 컨텐츠 확산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테크의 자체 특혜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사 우대 시 관련 매출에 15% 벌금이 부과되죠.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빅테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애플도 최근 공급망 우려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생산 물량이 최대 1000만 대 감축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은 매번 뉴스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지만 항상 예상치를 상회해주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 생태계로 인한 충성 고객들 때문인데요. 애플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 브랜딩과 고객들의 충성심이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미국 10대들의 90%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 중이며 그 90% 이상이 다음 아이폰도 아이폰으로 재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올려드린 애플 영상에서 최근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는 반도체, 서비스, 통일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애플만의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는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는데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공매도 철회 선언과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뜨고 있고 선물 ETF까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고 그와 함께 테슬라 이익도 올라가면서 테슬라 주가도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현재 빅테크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요일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해 계속 강조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정말 탄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은 고점 대비 5% 하락한 상태, 구글은 금요일에 스냅 여파로 3% 하락하며 고점 대비 6%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아마존도 금요일에 3% 하락하며 고점 대비 무려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횡보 후 상승했고 그 다음 테슬라가 횡보 후 상승해주고 있듯이 이제 아마존이 횡보 후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금요일 신고가를 달성해주며 $900를 뚫어주었죠. 지금 이 5개의 빅테크 기업은 장기적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떤 게 5년 뒤 가장 많이 상승해줄지 우리가 그 정도의 통찰력이 있지 않다면 저처럼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에 빅테크 간접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오르게 되어 있고 기업 하나하나의 뉴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미국 주식 시황을 매일 보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도 항상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월 열심히 돈 벌어서 기다리시다가 웅덩이 매매법 매수탕이 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상향 종목들은 괜히 매도, 매수 반복하지 마시고 바이앤홀드가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방법입니다.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영상은 실적 발표 전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한 리포트 내용을 공유드리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